여기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동네인데요. 담쟁이 넝굴 위로 늦가을이 아주 곱게 내려앉았습니다. 참 운치 있죠? 이런 거 사용하는 데 지금 없을걸? 큰 가마솥 걸고 시래기 삶는 모습도 한참 정겹네요. 보고만 있어도 훈훈해지는데요. 차분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연기가 온 집안을 이렇게 가득 이렇게 품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아궁이에서 이 작업을 좋아해요. 이 집은 그럼 아궁이에 매료된 분들 얘기인가요? 혹시 여기가 그 소위 말하는 덕후의 집이라고 하던데. 네, 저희 집에 좀 종류별로 덕후들이 좀 있어요. 네? 종류별로요? 저희 집에 사는 멤버들이 좀 특별한 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새를 관심이 있는 사람, 또 저는 뭐 곤충이나 이런 식물, 덕후들이 모여 살아요. 가족들 모두가 좋아하고 빠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이 집. 그렇다면은 이 집에는 어떤 남다른 점이 있는 걸까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평범한 시골집 같아 보이는데요. 딸하고 엄마는 새를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새는 보이지도 않는데요. 과연 이 집의 비밀은 뭘까요? 이쪽에 봐봐. 되게 오래됐는데? 발가락도 엄청 길고 물새 같은데? 두 분 뭘 보고 계시나? 아이고, 새의 사치 아닌가요? 혹시 박새 유조나 박새? 딱새? 아니야. 박새는 딱새나 아니야. 박새 유조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색이 완전 달라. 아, 그래? 그리고 눈도 이렇게 큰 크기로 봐서는 물새가 맞는 것 같아. 아, 아유, 이 뼈 모양만 보고도 어떤 새인지 알아맞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랑 같이 도서관에 갔었어요. 독수리가 농약을 먹고 감염된 기러기를 먹고 2차 감염이 되어서 떼죽음을 당한 사건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독수리들을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에 관심을 갖게 됐고 새를 좋아하게 됐어요. 네, 새를 좋아하다 보니 공부를 하게 됐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 박사과정까지 어느덧 새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는 다미 씨. 이 정도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아주 이상적인 경우 아닌가요? 곤이랑 주리가 왔나? 고니 조리가 올 때가 됐어요. 고니야. 주리야. 고니야. 곤주라. 그런데 두 분 나무 앞에 서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럴까 와요? 네,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부르면 온다고요? 누가요? 아유, 설마 새가? 왔다. 어머, 왔어요. 이리 와. 그래. 어머니나 정말 왔네요. 일라 누구한테 오나? 나한테 와라. 에이, 근데 설마 손바닥까지야 가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진짜 부르니까 왔네요. 야, 이 자식이 나한테 안 오고 바로 왔어. 다미한테 왔네. 대박. 마당에 떼죽나무를 수시로 찾아오는 곤줄박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랍니다. 생각하기에는 고니는 수컷인 것 같고요.
줄이는 암컷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왔던 암컷 수컷이 올해 이 둥지에서 이 둥지 안을 가득 채우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 나갔어요. 알고 보면 이 집은 이 동네 최고 새들의 핫플레이스 사시사철 수십 종의 새들이 찾는 집이랍니다. 모녀에게는 자신들의 공간에 새들이 함께하는 일상이 익숙한데요. 엄마 우리 여기 올해 박새 번식했잖아. 그렇지. 이 둥지 한번 들여다볼까? 그럴까? 안에 어떤지? 이거 빼야 되잖아. 아니? 그냥 빼면 되나? 너로도? 얼마 전까지만 여기 있는 해도 거 아니야? 새가 머물렀던 흔적이 둥지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둥지는 박새둥지예요. 올해 번식했던 그 둥지 상자인데요. 둥지 안을 보면 정말 무수한 자연의 재료를 가득 채우고 이 속에서 알을 낳고 번식해 나가는 거죠. 주변 자연 재료들을 하나하나 물어다 보금자리를 꾸며놓은 새들. 집에 대한 애착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집 주변에 약 한 13개 정도 설치를 했어요. 민봉희 씨 부부는 곳곳에 새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놨답니다. 집의 한켠을 사람뿐 아니라 새들에게도 내주면서 사람과 새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 주변으로는 농약도 치지 않고 정원도 최대한 자연 그대로입니다. 새를 좋아하다 보니까 나비뿐만 아니라 뭐 그 주변에 있는 식물 이런 게 전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를 많이 보고 불러 모으려면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는 나무, 뭐 꽃, 식물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키우기 시작했어요. 또 그런 나무들을 키우니까 새나 곤충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날아오긴 하는 거지만 이 집은 우리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생명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됐죠. 새들이 좋아하는 환경이다 보니 새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이제는 다른 생명들도 불러 모으는 집이 됐습니다. 소리 난다. 오려나 봐. 아, 여기 한번 청소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해줘야 되고 응. 지금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응. 아, 뒤뜰에는 또 작은 옹달샘이 있네요. 임봉희 씨 부부가 직접 땅을 파고 방수 처리를 해 배수 시설까지 직접 만든 옹달샘이랍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만든 걸까요? 이 작은 옹달샘이지만 완벽한 관계 시설이 되어 있고요. 이 주변의 마당이 완벽한 그 생태계가 완성됐다고 할까요? 충분히 그럴 가치도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새들이 오고 저는 밤에는 야행성 동물들도 와서 물을 마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샘에 불과하지만 주변 생물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랍니다. 이게 벌써 13년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청소해 주잖아요. 새들이 신선한 물이라는 걸 금방 알아채요. 신기해요. 네. 물 갈아주고 나면 새들이 금세 더 많이 와요. 신선한 물을 마시러. 와, 깨끗해졌네요. 그런데 정말 새들이 올까요? 목욕하고 있어. 오. 오, 열어볼까? 살살. 네, 정말 새들이 목욕을 하고 있다고요? 엄청 예쁘다. 하얀색이지? 아우, 예쁘기도 하다.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broken wings and let 그러게요. fly.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All your life. 깃털 막 푸드득 푸드득 하고 You 있어.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arrive. 곤줄박이들은 머리를 막 넣어서 머리를 막 돌린다. 그러면서 날개를 이제 막 흔들어. 그러면서 그 물을 안에 넣는 거지 아. 깃털 안에. 그러면서 또 몸속에 있는 어떤 그런 뭐 기생충 이런 것들도 각질을 털어내고 털어내고. 체온도 좀 식히고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be free. Blackbird fly. Blackbird. 나갔다. 대박. 새를 관찰하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된 모녀. 그런데 모녀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취미를 갖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별로 재미도 못 느끼고 흥미도 없으니까 새를 보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거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게 그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점점점 아이가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고 흥미를 느끼고 막 몰입하는 과정이 이게 정말 공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아이가 하는 걸 존중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다닐 때마다 저도 이제 조금씩 그 새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또 엄마만큼 또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서로 좋아하는 분야가 같다 보니까 이야기가 되게 잘 통해요. 엄마랑. 뒷바꾸리가 먼저 와서 막 쪼아 놓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박새 그다음 어느덧 딸 못지않은 새 전문가가 된 임봉희 씨.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준 덕에 모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답니다. 그러게요. 뭐 또 다른 식구가 있죠? 용순아 잘 잤냐? 요즘엔 뭐 아빠가 밥을 줘도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아빠가 마음이 별로 안 좋잖아 임마. 앞으로 밥 줄 때 좀 잘 먹고 그래라잉. 응? 누구랑 얘기를 하신 거죠? 설마 저 물고기? 비늘이 오묘한 게 남달라 보이는 이 물고기는 용순이라는 이름의 정생호 씨의 최애 물고기입니다. 잘 자고 내일 보자. 일로 와봐. 여기. 그렇지. 일로 오고. 동남아 출신의 용순이는 희귀종으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물고기랍니다. 일반 가요사 기르려면은 정식 수입된 개체밖에 못 길러요. 생년월일, 출신지가 적힌 인증서까지 있는 녀석입니다. 물살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고기 길러본 사람들의 로망이 이놈 한번 키워보는 거. 이놈이 또 까다롭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뭔가 좀 신비롭다 그래야 되나? 한두 푼짜리 고기도 아니고 상당히 고가거든요. 제가 그때 12년 전에 요거 12cm 정도 요 정도 탈 때 그때 당시에 이거 집사람 몰라요. 제가 약간 거짓말했는데 아이고, 12년 만에 밝혀지는 비밀인가요? 그때 당시에 270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예? 방송 나가면 뭐 하면 몰래 맞아야죠. 마당 한켠에 이 예쁜 연못도 정선호 씨가 직접 만들었답니다. 정성이 대단하죠.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을 시간이다. 많이들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잉. 화려한 색깔의 이 비단 잉어들도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이 집의 식구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집에는 사연도 종류도 다양한 참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고 있네요. 네, 이분이 오실 때가 됐죠. 새 전문가가 사는 집이 있다고 그래서 네, 왔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왔는데요. 아, 새를 좋아하세요? 네네. 이제 문 소장님 옆에 저분은 누구실까요? 특수동물 전문 오석훈 수의사입니다. 집이 아주 오래된 가옥이 하나 있네요.
담쟁이 덩굴이 자연스럽게 뒤덮여 세월이 흔적이 느껴지는 가옥은 두 전문가들의 눈에도 친환경적으로 보입니다. 동물 애호가잖아요. 특히 새도 애호하시고 깊은 취미에 빠져 계신 분이니까 이 집 느낌상 뭐 많은 다른 생명체도 살지 않을까 이런. 많이 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양식이 옛날 방식의 나무와 흙을 쓰는 지붕 양식들이 아마 이제 그 작은 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아마 새들이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콘크리트보다는 자연스러운 재료니까 그렇죠. 파고 들기도 좋겠네요. 네, 저는 보통. 틈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건축가 문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의사 오석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구경 좀 하죠, 뭐. 저희 네네. 집을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들어갈까요? 들어오시죠. 네. 본격적으로 집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이 집은 세 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미씨 가족이 생활하는 건물하고 120년도 더 된 오래된 가옥이 두 채가 더 있습니다. 이 가옥은 다미씨 증조 할아버지가 손수 지은 집이라는데요. 지금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을까요? 야, 여기가 뭐예요? 세상에 이게 다 뭐죠? 예상치 못한 공간이 펼쳐지네요. 온갖 표본들과 자료들로 도배가 돼 있는 이곳. 마치 작은 박물관 같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새를 관찰하고 연구해온 다미 씨의 진한 흔적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대단하다. 야,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약간 오. 박물관 같죠? 박물관이에요? 네. 집인 줄 알았더니 박물관이네. 오래된 관찰 일기부터 직접 찍은 새 사진들까지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다미 씨가 있는 거겠죠. 펠릿이 뭔가요? 펠릿은 부엉이가 먹이를 먹고 이제 네. 뼈나 털 같은 거는 소화를 못 시킨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위에서 뭉쳐놨다가 다시 부리 밖으로 토해내거든요. 아, 네, 그거를 펠릿이라 해요. 아 그러면은 찌꺼기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수집하고 학명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학명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했다는 게 뭐 계속 놀랍네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공부를 하신 거라고 봐요. 시골에서 태어나 또래 친구들이 별로 없었던 다미 씨. 유일한 벗이 뒷산에 사는 수리부엉이였다는군요. 그로부터 그녀의 새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초등학교 때 동네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렸을 때 그 수리부엉이 둥지에 가서 알을 꺼내서 드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5, 6학년? 네. 그때부터 그냥 뒷산에 사니까 가서 그리고 관찰도 하고 그렇게 쭉 해온 게 지금까지. 그래서 뭔가 제 인생과 함께 뭔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동반자 같은 네,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리부엉이는 쉽게 볼 수 없는 새 아닌가요? 정말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못 볼 것 같은데. 정말 있어요? 제 많이 볼수 방에서 매일 밤 소리가 들려요. 아 진짜요? 숲에서 살기도 하고. 정말 수리부엉이를 볼 수 있을까요? 좀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좀 조용히 해줘야 돼요. 있어요. 자연의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게 경이롭죠? 되게 대견하고 미안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몹시 궁금하지만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집 구경은 다시 정원으로 이어집니다. 저희 집에 또 다른 집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네. 여러 채가 있는데 또 있어요? 네. 어, 여기 호텔이 뭔가요? 하나 있어요. 예? 호텔.
이 집엔 참 볼거리가 무궁무진하네요. 바로 곤충 호텔인데요. 야, 이거 진짜예요? 네. 곤충 호텔 처음 보는 거예요. 그쵸. 썩은 나무들에 일일이 구멍을 뚫어 만들어준 곤충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산란기나 추운 겨울 곤충들은 이곳을 은신처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아니 왜냐면은 작은 동물들을 위해서 호텔을 지어주셨다는 게 놀라운 개념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와서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숙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세셨나요? 종수로는 거의 20여 종 이상이 되고요. 아, 네. 개체 수는 훨씬 더 많겠죠. 아. 네. 그러니까 장기 투숙하는 애들이 많은 거네요. 장기 투숙하는 애들도 있고요. 얘네는 이제 방을 뺐네요. 방 뺐어요? 예.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예, 거의 아니. 방을 한 15일에서 20일 사이면 방을 아. 다 빨리빨리 체크아웃을 해요. 제가 태어나서 본 호텔 중에 제일 재밌는 그렇죠. 호텔이에요. 네. 네. 아니 이거 하나밖에 없는 호텔 같은데 저희는 이걸- 최고인데요? 그러게요. 임봉희 씨 참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친환경적인 이 집의 스토리가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수리부엉이를 만나러 뒷산으로 향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수리부엉이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코너를 돌면 바로 돌면 부엉이가 수리부엉이가 있어요. 있죠. 조용히 해주시고 선생님 혹시 옷을 이제 아예 네, 제가 들고 있을게요. 아 빨간 옷만? 네. 안 추우시겠어요? 아니 저는 뭐 단열이 잘 돼 있어서 너무 눈에 띄니까 싫어할 수 있는 거 맞죠? 아무래도 새들이 시각에 되게 민감해서 선생님 저좀 수리부엉이가 사는 곳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오고 간 곳이지만 그들의 영역인 만큼 최대한 방해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춥니다. 이 장소거든요. 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좀처럼 관찰하기 힘든 야생 수리부엉이는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새입니다. 숨어있기 좋게 잘 돼 있긴 하네요. 그렇죠. 숲보다는 바위산을 좋아하는 수리부엉이에게 다미신의 뒷산은 오랜 세월 좋은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 속에 싹 숨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나저나 다들 망원경으로 열심히 수리부엉이를 찾고 있는데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역시 귀하신 몸이라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나 보네요.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바위 뒤에 숨어 있어 바로. 우와. 그 앞에 식물 줄기들이 이렇게 가림막으로 드디어 찾았나 봅니다. 와, 저기 있네요. 저도 야생 수리부엉이는 처음인데요. 아주 고능하고 멋있는데요. 와.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신기해요. 저기 있었구나. 네, 그죠? 찾으셨나요? 네. 바위 뒤에 바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와, 다미 씨의 오랜 벗이지만 어쩌면은 훨씬 그 이전부터 이 마을을 지켜온 수리부엉이가 아닐까요? 그게 신기하죠. 신기한 경험이죠. 왜냐면 이거는 자연의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 경이롭죠. 경이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명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다 눈이 가려져 있구나. 이런 걸 못 느끼고 못 보고 사니까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좀 하긴 돼요. 지금은 사실 약간 좀 움츠리고 있긴 한데 이 모습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수리부엉이 중에서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지 그래서 평소와 달리 참 많은 동물 식구들을 만났죠. 전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새를 좋아하지 않게 됐을 것 같아요.
전 뒷산에 올라가서 잠자리랑 뭐 사마귀, 뭐 곤충들이 저한테는 친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린 시절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 저를 만든 곳이 아닐까? 지금의 저를 만든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동네 분들은 이걸 헐어버리고 좀 깨끗하게 지어 자꾸 이러시는데요. 땅과 자연이 사람의 본만은 아니듯 집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는 지금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상태를 가능하면 계속 유지하고 싶고요. 그래야만 여기에 이렇게 곳곳에 깃드는 어떤 생명들을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물들이 여기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살아있는 생명들을 불러 모으는 집이야말로 어쩌면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집이 아닐까요?